식사들 하셨습니까? 이것은 파래가머, 이것은 부로댕, 이것은 현익 배지포유 광고입니다. 현익 제품이 이 합성 첨가물을 그구만큼이나 싫어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, 이것이 맷돌 방식으로 갈아 넣어가지고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견과류가 보통 제품에 4배나 들어가 있어갖고 배지포유, 여기에 7가지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데 호두에 마카다미아까지 들어갔으니 고급진 것은 다 들어가 있는 현익 배지포유. 환경까지 생각해 갖고요, 식물성 100%로 럭셔리하게 완성을 했습니다. 검색창에 현익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TV 이렇게 적어주시면은요, 3박스 이상 주문 시 국내산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보너스로 드립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잘 만들었어. 든든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뭐든지 기왕 드시는 거 입만 행복한 음료가 아닌 몸까지 행복한 음료를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광고 끝.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. 검찰개혁의 선봉장 윤석열, 역대급 의혹이 터져버렸죠.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부 고발 의혹.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요, 대한민국의 검찰 역사가 바뀔 겁니다.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다가 족치고 인생 끝장내버릴 수 있다는 건 민주시민들은 다 알고 있죠.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고 힘든 싸움하고 있었고, 민주당을 무적에 가까운 거인을 만들어줬지만은 겁이 많아갖고 벌레 하나 못 잡고 벌벌거리는 모습에 허탈해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밝혀지면 자동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만큼 초특급 의혹이 터졌습니다. 국민의힘이 염치 없고 어이없게도 정부 여당에 들이대던 단어 공작 의혹이 터진 것이지요.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습니다.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. 윤석열 때문에 검찰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 1년 전부터 주장을 냈지 않습니까?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이 터지고 사람들 시선이 윤석열 후보한테 꽂히자 만 하루 동안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두문불출하고 조용하던 윤석열 씨가 작전 수립이 끝났는지 당당하게 입을 열었죠. 이날 전태일 열사 동상 참배를 끝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. 주 120시간 일하라고 하는 양반이 왜 전태일 열사를 참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, 전태일 열사가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기로 하고 그날의 인터뷰를 봅시다. 일단 뭐 준비는 단단히 한 것 같아요. 아주 뭐 고급 유머로 시작을 합니다. 저는 처음에 고발 사주 그러길래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. 회사 사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, 왔다. 고급 유머. 한 번 더 생각해야 웃기는 유머. 그대로 한 번 더 생각하면은요, 나는 사주라는 단어를 모른다, 그 단어 자체를 모른다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는 한 것 같아 갖고 웃기죠. 근데요, 그 고급 유머, 나름 생각한 고급 유머 하면은 빵 터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분위기가 더 얼어붙습니다. 그러자 역시 당황했는지 도리도리를 3번 이렇게 한 후에 말을 이어가죠. 고발 사주를 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습니까?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것이 국힘당도 가장 믿는 구석이죠. 고발을 안 했다, 그러니 사주가 아니고 해프닝이거나 없던 일이거나 공작은 더더욱 아니다,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근데요, 알려진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요, 국힘당이 고발하기 힘든 내용이에요. 자존심에 너무 스크래치가 나는 내용입니다. 아무리 검찰과 야당이 한 몸이고 그동안 거래가 얼마나 있어 왔는지는 뭐 매우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겠죠. 그렇다고 해도 검찰이 야당을 부하로 보는 내용입니다. 그 고발장 내용이 검찰한테 대든 사람들 잡아들이자는 겁니다. 피의자로 써놓은 것이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과 한동훈이에요. 자기들 뒤치다거리 하라는 얘기입니다. 이걸 국힘당이 검찰 말 듣고 쪼르르르 가져다가 고발을 해요? 아무리 국힘당이 우습게 보여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죠.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구나. 예,
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요, 알려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합니다. 아따, 이제 많이 똑똑해졌어. 아주 나는 뭐 여우 같아. 여우는 아니고. 아무튼 뭐 밝혀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,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한민국 제1야당도 우습게 볼 정도라면요, 그때 성질이 잔뜩 나가지고 내가 무슨 법무부 장관 부합니까?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.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으니 법무부 장관은 우습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. 그러고 국힘당이 그 당시 시키는 대로 고발을 하지 않았을 또 하나의 이유, 당시 국힘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? 황교안, 검사 출신이죠. 그래서 윤석열이랑 친했을까요? 아니죠.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, 윤석열은 라이벌인 특수부 검사 출신. 게다가 윤석열은요, 공안부를 찌그러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. 곱게 볼 리가 없죠. 그러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까? 라는 생각에 발끈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.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실제로요, 황교안 씨가 정계복귀 최근에 할 때 말이죠, 윤석열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파일이 이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드는 거죠. 더 중요한 거,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? 결국 그 건으로 고발이 됐습니까? 안 됐습니까? 여러 가지 경로로 다 고발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죠. 국민의힘이 제출한 그 최강욱 고발장에는요, 검찰이 써준 것이라는 고발장에 틀려있는 생년월일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 하죠. 나머지 건들도 뭐 사준모, 법세련 이런 얘기들이 착실하게 고발을 해갖고 진행이 되고 있죠. 이쯤 되면 검찰이 따까리들을 여럿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작을 해왔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. 물론 오래된 의심이지만요. 다음 말 어이가 없습니다. 고발을 해도 이 정부는 불리한 사건은 수사를 안 해왔습니다.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습니다. 뭔 이 불량스러운 말입니까? 갑자기 왜 수사 얘기를 하지요? 자기가 총장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, 해외 토픽에 나올 만큼 검찰총장의 엄청난 힘으로 엄청나게 수사를 해놓고 뭔 수사를 안 해요? 자기가 먼저 압수수색 100번을 하고도 학교 표창장이 위조가 됐네 아니네를 가지고 머리 이렇게 파묻고 있으니까 법무부가 그만하라고 했던 것인데, 그마저도 법무부가 박살이 났는데 뭔 수사를 못했다고 징징거릴까요? 한동훈 씨도 똑같은 말을 하죠. 수사 못하게 했다고. 참 보면 염치가 없는 분들이에요. 그래놓고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돌아댕겨요. 윤석열 씨 보면 말이죠, 마치 그 사업한다고 부모님한테 눈 부라리면서 통장 가져가갖고 집안 살림 다 거덜내고 집 담보로 잡히고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갖고 본인은 외제차에 명품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. 이런 사람들은요, 주변에까지 큰 피해 안기기 전에 집에 보내드려야 합니다. 그러고 고발장을 줬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,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정부가 수사를 한 해 만에 물타기를 할까요? 그러면서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합니다. 이상하죠? 본질을 흐리면서 여러분 이 정부 싫으시죠?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고발 사주를 했냐고 하니까 고발을 해봐야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저씨, 질문이 뭔지 모르십니까? 아니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증거 나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혀가 길까요? 이거요, 제가 볼 때 말 꼬인 겁니다. 하여간 이분은 말하는 거 1분 넘어가면 말이 꼬여요. 사단이 납니다.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런 거를 사주를 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습니다.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. 라고 해요. 예, 맞아요. 상식에 안 맞아요. 상식에 안 맞는 짓거리를 한 정황이 나왔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, 사실이면 박살이 나버려야죠. 그걸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아저씨가 개입을 했으면은요,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다시 써야죠. 다음 말도 역시나스럽습니다. 뭐가 있으면 대라 이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. 뭐 있으면은 대라 이 말이에요. 증거 있냐는 얘기입니다.
추미애 장군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하셨죠. 이건 궁지에 몰린 범죄자가 하는 말이고요 라고 하셨죠. 아마도 윤석열 씨가 조용했던 그 하루 동안 주변 단도리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. 자신이 있는 것이죠. 최측근으로 김웅한테 고발장을 줬다는 그 손준성 검사 있죠. 이분을 윤석열 씨가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. 저는 어디서 느낌이 왔냐면요, 윤석열한테 기자들이 손준성 검사와 친분을 물었을 때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이런 걸 했을 거라는 확실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?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료가 없을 거라는 확신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, 뭐가 나오면은 손 검사가 충심해 이런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려는 것은 아닐까, 이런 포석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모르는 사이에 고발 사주를 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질문에 성질을 내면서 또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. 야당이 고발을 해봐야 수사를 안 하는데 해서 뭐합니까?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라고 성질을 내죠. 이 아저씨야, 또 우겨요. 당시 수사권 갖고 있던 사람은 아저씨라니까요. 당신의 마음대로 수사하셨잖아요. 해서 뭐 하냐고요? 거기에 이름 올라간 사람들 개혁에 앞장서던 사람들이었어요. 아저씨 눈에 가시였지 않습니까? 실제로 이후에 여러 경로로 고발이 되어갖고 언론이랑 합세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. 그러고 이상하게 말이죠, 일반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라는 질문을 하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는 있죠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말을 안 합니다.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? 아니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러는 걸까요? 쉽지 않을 겁니다. 이 양반이요, 웬만한 증거가 나와도 뭉개고 직진할 준비를 끝낸 것 같아요. 이것이 제대로 규명이 되려면요,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검찰개혁을 하려면 말이죠,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. 언론이 숨길 수가 없을 만큼 국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국힘당도 야 이거 그냥 놔두면 다 같이 죽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도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 요거 크게 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등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. 여기서 슬픈 건요, 이 과정에서요, 자기가 개혁이 되어야 할 것들이 개혁의 주체가 된 것 마냥 날뛰고 정의로운 척을 한다는 거죠. 전리품도 가져가고요. 최순실 때 보십시오. 분위기 이상하니까 갑자기 특종 터뜨리면서 앞장서던 조선일보의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더 슬픈 거,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없죠. 기대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. 또 눈치 보다가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야지 가운데로 뛰쳐나올 겁니다. 민주당 수박들이 민주당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. 그나마 이번에 민주당 적폐들의 얼굴을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위안을 삼자고요. 참 구차하다. 적폐 청산을 적폐들이 꼬리 자르기 할 때나 기대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슬픕니까? 그래도 하나하나 해야죠.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딥니까? 어떤 불의가 저질러져도, 어떤 부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,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면해야 했던 것이 엊그제잖아요. 여기서 물러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? 윤석열이 저지른 일들이 다 드러나도요,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져도요, 적폐 세력은 끄떡 없을 겁니다. 아직 언론 권력과 그 뒤에 가장 큰 재벌 권력이 턱하니 버티고 있으니까요. 이번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두들겨 맞는 거 보셨죠? 그 결과 민주당 무릎 확 꿇어버리는 거 보셨죠? 더 무서운 건 적폐들은 이런 법안을 본인 속생각으로도 진심 재갈 물리기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어떤 역사학자가 아주 재미진 말을 했어요. 멋있는 말입니다.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. 요 못된 눈깔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깨어 있으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 칼럼다워야 칼럼이지. 식사하십시오.